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 이때 이순신은 권율의 명을 받아 정계산성에 머물면서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이날부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지는 못했다. 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순신은 권율의 도원수부가 있는 합천 초계에 있는 이여해의 집에 44일 동안 머물렀었는데 도원수부가 정계산성으로 옮기자 도원수부 밑에 백의종군을 하는 이순신도 7월 27일부로 정계산성 건너편에 있는 손경래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선전관 양후가 임명장을 들고 달려와 이순신에게 전달한 날은 조정에서 결정이 된 7월 23일에서 9일이 지난 8월 3일 아침이었으며 경남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에 있는 바로 그 손경래의 집이었다. 아, 국가가 의지하여 보장받은 것은 오직 수군뿐이었건만 하늘이 아직도 화내림을 후회하지 않는지 흉적의 칼날이 다시 번뜩여 마침내 삼도의 대군을 한 싸움에 다 없애버렸도다. 오로지 경은 일찍이 발탁되어 수사로 임명하던 날부터 이름이 드러나고 이제 특별히 복권하고 복상 중에 뽑아내어 백의종군으로부터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도의 수군 통제사로 제수하노라.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기가 막힌 이야기다. 사실 선조의 입장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참 염치도 없는 임금이다. 원망하지 않는다. 이순신은 송경래의 집 마당에 거적을 깔고 4번 절하고 임금의 교지를 받았다. 임금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이순신이 선조의 마음을 왜 모르겠는가. 병력이나 배가 없는 마당에 그 막중한 직책을 다시 주었다는 것은 그 직책으로 그냥 죽으라는 말과 같다. 사실 선조는 끝까지 이순신을 죽이려 한 것이다. 그래도 이순신은 그런 선조를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나라를 구할 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좋겠다. 이순신의 관심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이자 나라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훈련된 수군이 전멸되었으니 앞이 캄캄했다. 일본군은 이제 경상도를 돌아 전라도로 들어오고 있다. 남아있는 배는 노량에서 확인한 패잔 전선 12척이다.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참으로 암울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 방법을 모색해보자. 조선의 운명이 달려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전투 준비를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본군을 막아야 한다. 앞이 막히면 뒤가 열리겠지. 사방이 막히면 하늘문이 열리겠지. 포기하면 그 순간이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있다. 일본군의 결정적인 실수.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일본군이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도 곧바로 남해안을 따라 진도를 거쳐 서해로 진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7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했던 날이 7월 16일. 이순신이 회령포에서 그나마 작은 규모의 함대를 편성한 날이 8월 19일.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완전히 남해안은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다. 일본군이 임진왜란 중에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 하겠다. 조선으로서는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실로 하늘이 도운 것이다.
만약 일본군이 조선 수군에 전멸된 상태에서 곧장 남해로 돌았다면, 그야말로 바다에서 거침없이 서해안으로 진출했다면 조선은 순식간에 끝장이 날 뻔했다. 실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 달의 여유는 이순신으로 하여금 그나마 부족한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간이 되었다. 본격적인 전투 준비. 이순신은 손경래의 집에서 8월 3일 삼도수군 통제사의 임명장은 받았지만 곧바로 취임식은 하지 않고 본격적인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그럴듯한 취임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전투 준비가 더 시급했다. 기록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때 이순신은 급히 전령을 시켜 노량에 있는 12척의 패잔전선을 멀리 돌아 회령포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했을 것이다. 회령포로 전선을 보내고 정비하는 동안에 비교적 피해가 적은 육지를 두루 돌면서 병력을 모으고 군수품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육지로 진입한 일본군은 거의 아슬아슬하게 이순신이 떠난 자리까지 밀고 들어왔다. 8월 3일에는 이순신 일행이 하동의 두치를 떠나자 반나절도 못 되어 일본군이 들이닥치기도 했다. 이순신은 바로 뒤를 쫓아오는 일본군의 추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8월 14일에는 보성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120여 명의 병력을 확보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8월 15일은 이순신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날이다. 주사가 너무 적어 외적과 맞설 수 없으니 경은 육전에 위탁하라. 조정의 선전관 박천봉이 이순신에게 들고 온 선조의 유지였다. 명량 대첩 약 한 달 전인 1597년 8월 15일이었다. 이순신이 보니 그 유서는 이미 8월 7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당시 이순신은 전남 보성군 열선루에서 이 명령을 받았다. 수군 철폐령.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은 이날, 이순신은 보름달이 밝게 비치는 누대 위에서 술에 크게 취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텨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겨우 정신을 차린 이순신은 목숨을 건 장계를 올렸다. 임진년으로부터 5, 6년간 외적이 감히 호남과 호서를 직접 범하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외수군의 진공로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나아가 죽기로 싸운다면 능히 막아낼 수 있사옵니다. 지금 만일 수군을 전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곧 외적이 바라는 것이며 외수군은 거침없이 호남, 호서 연해를 거쳐 서울의 한강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설령 전선의 수가 적다고 하나 미미한 신이 죽지 않는 한 외적이 감히 우리를 얕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장계이다. 위에서 나오는 말 중에 크게 와닿는 두 문장이 있다. 상유십이 미심불사.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고 미미한 신은 죽지 않았다. 연초에 부산 출정을 거부해서 거의 죽을 뻔했었던 이순신이었다. 그때는 요행이 살았다. 이번에 또다시 거부하면 진짜 죽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순신은 목숨을 걸고 거부했다. 아직도 12척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12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였다. 긍정적인 눈이냐 부정적인 눈이냐의 차이다.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